모든 것은 새해 첫 주 잘못 배송된 택배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그래도 아빠잖아요. 문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숙도 그 아이였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해가 제일 빨리 뜨는 경남 천성산에서 직접 찍은 신년 일출입니다. 병오년 이루고자 하는 일 다 이루시며 가정의 평화와 건강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새해 첫 주의 오후였습니다. 정숙은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다 발밑에 놓인 택배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크기는 신발 상자 정도였고 테이프가 반듯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허리를 굽혀 송장을 확인했습니다. 주소가 자기 집이 아니었습니다. 103동 502호였습니다. 정숙은 102동 502호에 살았습니다. 배송기사가 동을 착각했나 보네. 정숙은 상자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03동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같은 층, 같은 호수였지만 동만 다른 집이었습니다. 벨을 눌렀습니다. 짧은 전자음이 울렸고 몇 초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다시 벨을 눌렀습니다. 이번엔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정숙의 시선은 문틈으로 보이는 작은 얼굴에 멈췄습니다. 아이였습니다. 8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큰 눈이 정숙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 옆 목 근처에 희미하게 번진 자국이 보였습니다. 멍이었습니다. 손목 쪽에도 비슷한 색이 어른거렸습니다. 3초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아빠로 보이는 남자가 아이를 재빨리 뒤로 밀어냈습니다. 키가 컸고 무표정했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정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평온하게 나왔습니다. 아, 택배가 잘못 왔어요. 제 집 앞에 있길래요. 정숙은 상자를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남자는 상자를 받았고 송장을 흘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몇 초 더 서 있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몸을 돌려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숙은 현관 신발장에 등을 기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눈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목에 멍, 손목에 자국, 그리고 그 큰 눈이 자신을 보던 표정.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했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내가 본 게 맞나?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그 장면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차갑게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무겁게 뛰었습니다. 넘어졌을 수도 있어. 아이들은 자주 넘어지잖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마음 깊은 곳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아빠의 손짓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이를 뒤로 밀어낸 그 순간의 속도, 문을 닫을 때의 표정.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정숙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온 시간이었을 겁니다. 정숙은 찻잔을 들었지만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저녁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밥을 뜨고 국을 떠먹고 반찬을 집었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백삼동이 보였습니다. 5층 어딘가에 그 집이 있을 것입니다. 불이 켜져 있는지는 이 거리에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정숙은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을 뜨면 천장의 어둠이 무거웠습니다. 정숙은 옆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내가 본 게 진짜면 어떡하지? 정숙은 그 질문을 품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탓에 머리가 무겁고 눈꺼풀이 당겼습니다. 세면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정숙은 찬물로 얼굴을 씻고 수건으로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물기를 닦아내는 동안에도 어젯밤 내내 떠올랐던 그 장면이 다시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문틈으로 보였던 아이의 얼굴, 목 근처의 옅은 멍, 손목에 번진 자국, 그리고 아빠가 아이를 뒤로 밀어낸 그 손짓. 정숙은 수건을 걸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은 흐렸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아파트 단지가 조용했습니다. 정숙은 창가에 서서 백삼동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5층, 502호. 그곳에 그 아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넘어졌을 수도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놀다 자주 다치잖아. 계단에서 구르기도 하고 친구랑 놀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하지만 그 말을 속으로 되뇌는 동안에도 마음 한쪽이 불편하게 일렁였습니다. 아빠의 표정이 자꾸 걸렸습니다. 차갑고 경계하는 눈빛. 아이를 뒤로 밀어낼 때의 빠른 손놀림. 정숙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정숙은 차를 우려내고 잔을 들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뜨거운 물이 손끝으로 전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신고를 해야 하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또 다른 생각이 뒤따라왔습니다. 만약 내가 잘못 본 거라면? 정숙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확신도 없이 신고하면 아이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 그 두려움이 정숙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신고를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빠는 자기 집에 누가 신고했는지 의심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무언가 있다면 그 의심이 아이에게로 향할 것입니다. 더 조심하게 될 거야. 더 문을 닫을 거야.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오래 묻어둔 기억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의 집이었습니다. 낡은 벽지, 삐걱거리는 문, 그리고 복도에 울려 퍼지던 무거운 발소리. 정숙은 그때 늘 방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질 때마다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기억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멍을 보고 물었던 날. 어디 다쳤니? 정숙은 그때 뭐라고 대답했던가요? 아마 넘어졌어요 라고 했을 겁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웃집 아줌마가 복도에서 마주쳤던 날. 아줌마는 정숙의 얼굴을 보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시선을 돌리고 지나갔습니다. 우리 집 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정숙은 늘 생각했습니다. 누가 한 번만 와줬으면, 문을 두드려줬으면, 안으로 들어와줬으면, 괜찮니? 라고 물어봐줬으면.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눈을 떴습니다. 찻잔 속 물은 식어 있었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나는 그때 기다렸어. 정숙은 손바닥을 펼쳐보았습니다. 송금이 깊었습니다. 세월이 새겨진 손이었습니다. 그 아이도 지금 기다리고 있을까?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가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103동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정숙은 502호 문 앞에 섰습니다. 벨을 누르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명분이 없었습니다. 어제는 택배였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햇빛이 조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은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통로를 지나가는 동안에도 정숙의 머릿속에는 아이의 얼굴이 맴돌았습니다. 계산대에서 줄을 서 있을 때도 카드를 꺼낼 때도 그 생각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단지 입구를 지나가는데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몇 명의 아이들이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다시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기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 내려서는 순간 옆집 문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집에 들어가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냉장고에 물건을 넣고 부엌을 정리하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움직였어도 마음은 계속 옆집을 향해 있었습니다. 밤이 다시 왔습니다. 정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을 끄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두려웠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과거가 더 선명하게 떠올랐으니까요. 그때 나는 누가 와줬으면 하고 기도했었어. 정숙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누가 한 번만.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달라야 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는 것.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그 사흘 동안 103동을 지나칠 때마다 5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같은 502호. 하지만 이 거리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이의 상태를 확인할 방법을요. 하지만 명분이 없었습니다. 택배는 단 한 번의 우연이었습니다. 다시 문을 두드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정숙은 거실 식탁에 앉아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생각, 다시 우연을 만들 수는 없을까? 하지만 택배가 또 잘못 올 리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런다 해도 너무 인위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 이웃으로서 인사를 하러 갈까? 하지만 이미 몇 년을 같은 층에 살면서 한 번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갑자기 인사를 하러 간다면 이상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 관리실 명목으로. 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가능할 수도 있었습니다. 정숙은 아파트 게시판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가끔 관리실에서 각 세대의 안내문을 돌리곤 했습니다. 도어락 점검, 소방 점검, 배관 청소 같은 것들이요. 그런 안내문을 전달하는 척하면.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관리실 직원이 아닌 정숙이 그런 안내문을 돌린다는 게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갈까? 혹시 아이 괜찮은지 확인하러 왔어요.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빠가 경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무언가 있다면 그때부터 아이는 더욱 갇혀버릴 것입니다. 정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은 관리실로 내려갔습니다. 관리실 앞 게시판에는 각종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중 하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소방 안전 점검 안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워드 프로그램을 열고 비슷한 형식으로 안내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가스 안전 점검 안내. 날짜는 다음 주로 적었습니다. 하지만 출력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잖아. 정숙은 마우스에서 손을 뗐습니다.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내문 속 글자들이 흐려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정숙은 출력 버튼을 눌렀습니다. 프린터가 소리를 내며 종이를 토해냈습니다. 정숙은 종이를 집어들고 읽어보았습니다.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손에서 종이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이걸로 문을 두드리면 아빠가 문을 열어줄까?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안내문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102동에서 103동으로 건너갔습니다. 5층에 내려 502호 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벨을 눌렀습니다. 전자음이 울렸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기다렸습니다. 10초, 20초, 30초.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다시 벨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집에 없나? 정숙은 안내문을 문틈에 끼워 넣으려다 멈췄습니다. 그럼 의미가 없었습니다. 직접 전달해야 아이를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정숙은 102동으로 돌아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다시 시도했습니다. 103동으로 건너가 벨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또다시 시도했습니다.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건 아이를 볼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정숙은 밤마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옆집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벽 너머는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또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주민센터 공문 형식으로 안내문을 만들었습니다. 재난문자 수신동의 안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103동 5층 복도에 서서 502호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철문은 차갑게 닫혀 있었습니다. 초인종 옆 번호판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왜 문을 안 여는 걸까? 아빠가 정숙을 의심하는 걸까요? 아니면 원래 문을 잘 안 여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숨기고 있는 걸까요? 정숙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지만 어둠 속에서도 103동 502호 문이 보였습니다. 닫힌 문, 열리지 않는 문, 그리고 그 문 너머에 있을 아이.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정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방법을 찾을게. 하지만 어떤 방법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틀 뒤 정숙은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장을 보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는데 멀리서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아이였습니다. 정숙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아이 103동 502호의 아이가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서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학교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걸음이 느렸습니다. 고개는 숙여져 있었고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었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기회였습니다. 아이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회. 정숙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너무 빠르면 아이가 놀랄 것 같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치 우연히 지나가는 것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아이와의 거리가 5m, 3m, 1m로 좁혀졌습니다. 정숙은 아이 옆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이도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정숙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큰 눈이었습니다. 그 눈 속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움일까요? 경계일까요? 아니면 기대일까요? 정숙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무릎을 살짝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냈습니다. 안녕.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숙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정숙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가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학교 갔다 오는 길이구나. 아이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시선을 아이의 얼굴로 옮겼습니다. 목 근처를 살폈습니다. 멍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옅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손목 쪽, 긴 소매 밑으로 삐져나온 피부에도 비슷한 자국이 어른거렸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정숙은 말을 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어디 아프니? 아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잠깐 동안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말했습니다. 속삭임처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아빠잖아요. 정숙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정숙의 안쪽을 찢었습니다.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아빠잖아요.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체념이었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아는 아이의 말이었습니다. 정숙은 아이를 끌어안고 싶었습니다. 지금 당장 데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여기는 길거리였고 아빠가 어디 있을지 몰랐습니다. 정숙은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주먹 쥐었습니다. 시우야. 정숙은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문패에서 본 이름이었습니다. 아이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혹시 정말 힘들면 정숙은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이 아파트 놀이터 있잖니. 거기로 와도 돼. 아줌마가 거기 있을게.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빠르게 작게. 안 돼요. 왜? 아빠가 화내요. 아이의 목소리는 더 작아졌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정숙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발소리였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빠였습니다. 그는 10m쯤 떨어진 곳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무표정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아이는 재빨리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빠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아이를 잡고 싶었지만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아빠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아빠는 정숙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사치레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고 경계적이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그는 아이를 데리고 돌아섰습니다. 정숙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아빠는 아이의 어깨를 잡은 채 걸었습니다. 그들이 멀어졌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닿을 듯 말 듯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아빠잖아요.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과거가 밀려왔습니다. 자기 자신이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자기 자신이요.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모습, 문 밖에서 들리는 아버지의 목소리, 그리고 스스로에게 되뇌던 말. 그래도 아빠야. 참아야 해. 정숙은 눈을 떴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아이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정숙을 깨웠습니다. 안 돼. 정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안 돼. 정숙은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결심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숙은 가방을 내려놓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말한 것, 아이의 표정, 목의 멍, 손목의 자국, 아빠의 반응, 그리고 그래도 아빠잖아요 라는 말. 정숙은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계속 적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상황.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정숙은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문이 열리기를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정숙이 직접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아니, 문이 아니라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정숙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은 꺼져 있었지만 창밖에서 들어오는 가로등 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밝혔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지만 어둠 속에서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아빠잖아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작고 떨리고 체념한 목소리. 정숙은 눈을 떴습니다. 손을 들어 천장을 향해 펼쳤습니다. 송금이 선명했습니다. 세월이 새긴 주름들이 가로등 빛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 말 나도 했었어. 정숙의 기억이 천천히 되살아났습니다. 10살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빈 병이 탁자 위에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어디 가냐? 정숙은 멈췄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아버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뭐 배웠냐? 공부요. 공부. 그래서 성적은?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학기 성적표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잔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컸습니다. 이리 와. 정숙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날아왔습니다. 뺨이 뜨거웠습니다. 정숙은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입술 안쪽이 찢어졌습니다. 피 맛이 났습니다. 공부는 안 하고 뭐 했냐? 죄송해요. 죄송하면 다냐? 또 손이 날아왔습니다. 이번엔 어깨였습니다. 정숙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숙은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뺨이 부어올랐습니다. 어깨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아버지가 다시 올 것 같았으니까요.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하얗고 차가운 달이었습니다.
누가 와줬으면. 정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한 번만 날 데리고 가줬으면.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갔을 때 선생님이 정숙의 뺨을 보고 물었습니다. 어디 다쳤니? 정숙은 대답했습니다. 넘어졌어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친구가 정숙의 팔에 난 멍을 보고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난 거야? 정숙은 대답했습니다. 부딪혔어. 친구는 아파 보이네 하고 지나갔습니다. 방과 후 정숙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슈퍼마켓 앞을 지나갔습니다. 슈퍼마켓 아주머니가 정숙을 보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정숙의 얼굴을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님을 맞았습니다. 정숙은 그날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는다는 것을, 아무도 끼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집 일이니까, 가정사니까. 그리고 정숙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빠야. 참아야 해.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정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가가 뜨거웠습니다. 나는 그때 기다렸어. 누군가 와주기를, 누군가 알아채주기를, 누군가 구해주기를.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지나갔습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웃은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숙은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도 혼자였습니다. 정숙은 손을 내렸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아파트 단지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달라야 해. 정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때 기다렸지만 이 아이는 기다리게 하지 않을 거야. 정숙은 침대에서 내려와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종이를 꺼냈습니다. 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해야 할 것들. 첫 번째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날짜, 시간, 장소, 아이의 상태.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신고할 곳을 찾아야 합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경찰, 학교? 어디가 가장 안전하고 빠를까요? 세 번째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했다가 아이가 더 위험해지면 안 됩니다. 정숙은 펜을 멈추고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글자들이 흔들려 보였습니다.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정숙은 그냥 이웃일 뿐이었습니다. 아이의 보호자도 아니었고 법적 권한도 없었습니다. 그냥 택배를 잘못 받아서 한 번 문을 두드렸던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펜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해. 누군가는 해야 했습니다. 그게 정숙이든 다른 누구든. 하지만 지금 여기서 이 아이를 본 사람은 정숙이었습니다. 문틈으로 3초 동안 본 그 멍을, 길에서 들은 그 속삭임을, 그래도 아빠잖아요 라는 체념을 정숙이 봤습니다. 그러니 정숙이 해야 했습니다. 정숙은 종이를 접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대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이번엔 눈을 감았을 때 아이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자신이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자신이 아니라 지금의 자신이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자신, 배를 누르는 자신, 그리고 문을 여는 자신. 정숙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리는 아이가 아니야. 정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구하는 어른이야.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었지만 눈빛은 전날과 달랐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차를 우려내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젯밤 적어둔 종이를 다시 꺼냈습니다. 해야 할 것들. 정숙은 펜을 들고 항목을 하나씩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증거 모으기, 아이를 본 날짜와 시간 기록, 멍의 위치와 색깔 기록, 아이가 한 말 기록, 아빠의 반응과 태도 기록, 신고처 조사, 아동보호 전문기관 전화번호 찾기, 신고 절차 알아보기, 익명 신고 가능한지 확인하기, 아이 안전 확보, 신고 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파악하기, 아이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찾기. 정숙은 종이를 내려놓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아동학대 신고를 입력했습니다. 여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숙은 하나하나 클릭해서 읽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112, 24시간 신고 가능, 익명 신고도 가능, 신고 후 48시간 내 현장 조사. 정숙은 메모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혹시 내가 오해한 거라면? 그 생각이 또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숙은 펜을 멈췄습니다. 만약 정말로 넘어져서 멍이 든 거라면, 만약 아빠가 그냥 엄격한 사람일 뿐이라면, 만약.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떠올렸습니다. 아이의 눈빛을, 그래도 아빠잖아요 라는 말을, 목의 멍을, 손목의 자국을, 아빠가 아이를 뒤로 밀어낸 그 순간을. 정숙은 눈을 떴습니다. 아니야. 정숙은 속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오해가 아니야. 정숙은 다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아동학대의 징후, 신고 후 절차, 보호 조치에 대해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정숙은 컴퓨터 앞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평온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103동 5층, 어딘가에 그 아이가 있을 것입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2를 눌렀다가 멈췄습니다. 지금 바로 신고하면 충분할까? 정숙은 고민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건 아닐까요? 단 한 번 본 멍과 짧은 대화만으로 충분할까요? 정숙은 다시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더 필요한 것, 아이를 다시 만나 상태 확인하기, 가능하면 사진이나 추가 증거 확보하기, 아이의 학교나 주변 상황 파악하기. 정숙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계획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숙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아파트 단지를 돌았습니다. 아이가 학교 가는 시간을 파악하려고요. 오후에는 아이가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밖에 나갔습니다. 사흘 동안 정숙은 아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정숙은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4시였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아이였습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췄습니다. 아이 옆에 아빠가 있었습니다. 아빠는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니, 손을 잡은 게 아니라 손목을 쥐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벤치에 앉은 채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는 정숙을 봤지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정숙은 그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접근하기가 어렵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정숙은 슈퍼마켓 앞에서 아이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아이 혼자였습니다. 정숙은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정숙을 보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안녕, 시우야.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정숙은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혹시 요즘 괜찮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은 흔들렸습니다. 정숙은 아이의 목을 살폈습니다. 멍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손목 쪽에 새로운 자국이 보였습니다. 빨간색이었습니다. 최근에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시우야, 혹시 아줌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니?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빠르게. 없어요. 정말? 내 아빠가 기다려요. 아이는 돌아서서 뛰어갔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손목에 새로운 자국, 빨간색, 최근에 생긴 것으로 추정, 그리고 날짜와 시간을 적었습니다. 정숙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집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입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하고 전문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신고하려고 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103동 502호 아이가 학대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까지 본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멍, 자국, 아이의 말, 아빠의 태도. 상담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혹시 아이 이름과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정숙은 알려줬습니다. 48시간 내에 현장 조사를 나가겠습니다.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내가 한 거야.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틀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초조했습니다. 상담사는 48시간 내에 조사를 나간다고 했지만 아직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아무 알림도 뜨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날 오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숙은 재빨리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입니다. 며칠 전에 신고해 주신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상담사 이혜진입니다. 현장 조사를 다녀왔는데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현장 방문 시 아버님과 아이를 만났습니다. 아이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아이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버님도 협조적이셨고요. 정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괜찮다는 건가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현재 시점에서 명확한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혜진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다만, 저도 느낀 게 있습니다. 아이가 너무 조심스럽게 대답했거든요. 아버지 눈치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사례관리 대상으로 등록해 두었습니다. 사례관리요? 네. 정기적으로 아이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학교와도 협조해서 지켜볼 예정입니다. 정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아이는 안전한 건가요? 혜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최선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으면 아이를 분리할 수 없거든요. 정숙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건가요? 네. 그리고 혹시 추가로 관찰되는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증거가 더 쌓이면 저희도 더 강하게 개입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끝인가? 하지만 정숙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학교 쪽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정숙은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교무실에 들어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젊은 여교사가 물었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시우라는 학생에 대해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시우요? 어떤 관계시죠? 저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입니다. 교사의 표정이 조금 경계스러워졌습니다. 이웃분이 왜 학생에 대해 물어보시나요? 정숙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혹시 시우가 학교에서 괜찮은지 궁금해서요. 제가 며칠 전에 봤을 때 좀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시우는 조용한 아이예요.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지는 않고요. 성적도 중간 정도입니다. 혹시 다친 적은 없나요? 교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시죠?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교사는 잠시 정숙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최근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시우 관련해서요. 혹시 신고하신 분이세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희도 사실 좀 걱정은 했어요. 시우가 가끔 멍이 들어서 오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면 넘어졌다고 하는데 선생님도 의심하셨군요. 의심은 했지만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도 연락해달라고 했고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를 나오는 길 정숙은 무거운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모두가 의심은 하지만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확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정숙은 집으로 돌아와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현재 상황. 아동보호 전문기관 사례 관리 중. 학교 관찰 중. 하지만 아무도 개입하지 못함. 필요한 것. 더 명확한 증거. 아이의 직접적인 증언. 또는 현장에서의 확실한 정황. 정숙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이를 안전하게 꺼낼 수 있을까?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정숙은 매일 아이를 지켜봤습니다. 멀리서 조용히 아이가 무사한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숙은 쓰레기를 버리러 1층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버튼을 누르려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103동으로 가볼까요? 정숙은 103동 엘리베이터로 옮겨 탔습니다. 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로 나섰는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502호에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정숙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아빠의 목소리였습니다. 크고 환한 목소리였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이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소리가 났습니다.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였습니다.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숙은 502호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벨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멈췄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다시 벨을 눌렀습니다. 계속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빠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붉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리가 들려서요. 혹시 괜찮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아이도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아빠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정숙은 문틈에 발을 넣었습니다. 잠깐만요. 아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비키세요. 아이 좀 보여주세요. 무슨 권리로 제 아들을 보자는 겁니까? 정숙은 아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 아이였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던 아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숙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뭐라는 겁니까? 당장 비키세요. 싫습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비키지 않으면 경찰 부릅니다. 부르세요. 저도 이미 불렀으니까요. 아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정숙의 발을 강하게 밀어냈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정숙은 문 앞에 서서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정숙은 백이동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다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방금 103동 502호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쿵 소리도 났어요. 아이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조사팀을 보내겠습니다. 1시간 뒤 2명의 상담사가 왔습니다. 그중 한 명은 혜진이었습니다. 혜진은 정숙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그들과 함께 103동으로 갔습니다. 5층 502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빠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또 무슨 일이세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입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차 왔습니다. 아까 온 이유 때문이죠?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래도 확인은 해야 합니다. 아이 좀 볼 수 있을까요? 아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문을 열었습니다. 상담사들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20분쯤 지나서 상담사들이 나왔습니다. 혜진이 정숙에게 다가와 작게 말했습니다. 아이 팔에 새로운 멍이 있었어요. 그리고 방바닥에 넘어진 흔적도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아이가 넘어졌다고 하는데, 그럼요. 일단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도 심층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안전할까요? 혜진이 정숙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한 게 맞을까?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만약 자기 때문에 아이가 더 힘들어지면 어쩌죠? 하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이는 계속 갇혀 있을 거라는 걸.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정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곧 끝날 거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그 일주일 동안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혜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를 임시 보호 조치했습니다. 정숙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네. 병원 검사 결과 아이 몸에 여러 군데 오래된 멍과 새로운 멍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심리 상담 중에 아이가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숙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어떤 말을요? 아빠가 화나면 때린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나쁜 아이라서 맞는 거라고 생각했대요.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혜진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동보호시설에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동학대로 조사를 받고 있고요. 아이는 괜찮을까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전한 곳에 있으니까요. 혜진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숙 씨가 아니었으면 아이는 계속 그 상황에 있었을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끝났구나. 정숙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뒤 정숙은 혜진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정숙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요. 정숙은 시설로 갔습니다. 아이는 작은 방에서 정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들어서자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숙은 아이 앞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작았고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정숙은 말했습니다. 안녕, 시우야. 아이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줌마가 신고한 거죠?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혹시 더 힘들게 한 건 아닐까 걱정했어.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이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아빠가 더 화낼까봐. 지금은 조금 편해요. 아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시우야, 너는 나쁜 아이가 아니야. 아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정숙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맞을 이유가 없어. 내가 잘못해서 맞는 게 아니야. 아빠가 잘못한 거야. 아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정숙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정숙은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안전해. 아무도 너를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정숙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돼. 이제는.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숙은 얼른 손으로 닦았습니다. 아줌마가 고마운 거야. 왜요? 날 믿게 해줘서.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줌마도 옛날에 너처럼 힘들었거든. 그때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았어. 그래서 오랫동안 아무도 날 믿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지금은요? 지금은 믿어. 누군가는 나를 도와줄 거라고.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고. 아이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숙은 그 미소를 보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시설을 나오는 길,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기다렸어. 정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 와주기를, 누군가 날 구해주기를.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왔어. 정숙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과거의 자신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왔어.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적어둔 기록들을 읽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아이의 상태.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영웅을 기다리던 아이였다. 이제는 누군가의 영웅이 되는 어른이다. 정숙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백삼동이 보였습니다. 5층의 502호는 이제 비어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안전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숙은 알았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하지만 이제 정숙은 알았습니다. 기다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누군가는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것을. 누군가는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가 자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장을 보고 산책하고 차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 귀를 기울였습니다. 놀이터를 지날 때 아이들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다시 문틈으로 무언가가 보인다면, 혹시 또다시 작은 신호가 들린다면, 정숙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몇 달 뒤 정숙은 혜진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우가 요즘 잘 지내고 있어요. 위탁 가정에 배정됐고 학교도 잘 다니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시우가 편지를 썼대요. 정숙 씨한테요. 편지요? 네.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며칠 뒤 편지가 왔습니다. 정숙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이의 글씨로 쓰인 편지가 있었습니다. 아줌마 안녕하세요. 저 요즘 잘 지내요. 새 집에는 착한 아저씨랑 아줌마가 있어요. 밥도 맛있고 학교도 재밌어요. 친구도 생겼어요. 아줌마가 그때 도와주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도 무서웠을 거예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시우올림. 정숙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정숙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그 세 글자가 정숙의 안쪽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그래도 왔어. 정숙은 다시 한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 정숙은 누군가의 영웅을 기다리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영웅이 되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